치료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내가 흉터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치료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진짜 새로운 흉터 장비 나오면 그때그때만 테스트를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흉터 치료 다 해봤어요. 달라진 거예요. 저도 사진을 보고 이게 흉터 치료계의 게임 체인저다. 일단 오늘은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피디님,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왜 생길까요? 여드름을 막 쥐어 파듯이 짜가지고. 그러면 안 짜면 안 생기는 걸까요? 그래도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드름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좁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결절성 여드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엄청 큰 전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약간 뭐 옆집 싸움, 율로 가면 세계 대전이에요. 거의. 일단 흉터는 전쟁이 되면서 그 자리가 폐허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폐허가 된 땅을 영화 마션의 배경인 화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맷 데이먼이지만 닥터문의 화성의 땅을 어떻게 하면 바라보면서 치료할 것인지 저희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흉터가 된 조직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없어지고 흉터 조직으로 꽉 차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송곳처럼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옛날부터 흉터를 밭을 갈아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프락셀 치료들이에요. 되게 이거랑 거의 제가 비슷하게 그려 놔뒀잖아요. 요렇게 박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흉터 치료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첫 번째가 프락셀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박피입니다. 더마브레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붕대로 얼굴을 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왜 붕대를 감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피부과사가 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더마브레이전을 받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더마브레이전이 뭐냐면은 이 롤러 같은 걸로 벗기는 거예요. 여기를 막 벗기면 깊은 데가 조금 옅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기미도 올라오고 수개월 이상 색소 침착과 손상들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갈아엎지 말고 격자무늬로 이제 박피를 하는 방법이 쇼트 프락셀,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격자무늬 찍히는 부분만 이제 약한 화상을 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딱지도 생기고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좀 홍조가 심해지기도 하고 다운타임 때 어쨌든 힘들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이제 바늘 고주파예요. 표면에다가 열을 줘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바늘을 넣어서 이 끝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다가 태우는 게 아니라 바늘을 넣어서 찍찍찍찍 여기다가 이제 열을 줘서 이제 안쪽에만. 그런데도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많이 질긴 흉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세대 큐어젯과 콜라겐 부스터가 등장하면서 흉터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큐어젯을 만났을 때 조금 반신반의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흉터 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제부예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제 여동생도 피부과 전문인데 처음에 소개팅 나갔을 때 소개팅을 만났거든요. 근데 조금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여드름이 좀 심한 편인 거예요. 사춘기 때 흉터 치료를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제 동생하고 만날 때 제 동생이 레지던트 때 만났거든요. 제 동생이 대학병원에 있는 막 흉터 레이저로도 해주고 한 열 몇 번을 해줬어. 해준 상태가 이거예요. 해줬을 때. 그래서 와서도 제가 이제 새로운 흉터 장비 나오면 그때그때만 테스트를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흉터 치료 다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큐어젯을 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부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처형, 이 장비 사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 제일 효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진을 보고 이게 흉터 치료계의 게임 체인저다, 그걸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면서 더더욱이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락셀하고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이점을 딱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다릅니다. 큐어젯은 전자기장 에너지를 통해서 꺼진 부분을 찢어주면서 서브시전을 하면서 약물을 넣어주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프락셀은 약간 화상을 줘서 그걸 해사를 돕게 하는 원리고, 프락셀은 서브시전이 안 되니까 프락셀을 하고 나서 서브시전이라는 과정을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서브시전 뭔지 아세요? 조직을 끊어주는 거. 정확합니다. 꺼져 있는 조직은 밑에 콜라겐으로 엄청 질기단 말이에요. 흉터 조직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바늘 같은 걸로 주로 했죠. 서브시전이 너무 과하면 이렇게 꺼진 흉터가 튀어나오는 비대 흉터로 변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찢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자극이 되면서 흉터가 더 생기는 거야. 그만큼 이제 서브시전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층에 소량씩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큐어젯은 자체가 서브시전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서브시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는 프락셀 같은 경우가 약한 화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흉터 치료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게, 혹시 흉터 치료하고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그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큐어젯은 그런 걱정을 많이 줄여줘요. 화상을 입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고 홍조가 많고 한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사실 프락셀이 누구한테 받는지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프락셀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민한 분들이 받았을 때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로 그 월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라는 말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잔주름 생기고 처지게 되는데 그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흉터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일석이조 효과예요. 부가적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작용 외에도 피부 퀄리티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홍조가 오히려 좋아지고 안색이 맑아지고 심지어 기미도 좀 좋아져서 기미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피부 퀄리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진짜 너무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락셀 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치료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드릴 말씀이에요, 진짜. 하지만 프락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프락셀 너무 섭섭해하지 마. 알겠죠? 네. 그러면은 프락셀은 금고를 문을 부신 다음에 돈을 훔쳐가는 거고 큐어젯은 번호키로 연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 거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흉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유두짐피라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갈 수 있는 장비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약물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키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비유예요, 진짜. 열쇠 역할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게 좋지만 단점이 그럼요. 첫 번째, 일단 이것도 딱지가 조금 집니다. 부슬부슬하게 조금 생기는데 다른 프락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얕은 딱지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뭐 세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뭐 화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려면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한 달째 때까지도 잘 몰라요. 약간 모르다가 2달 넘어가면서 더 좋아져서 느끼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흉터는 진짜 손톱에 긁히고 이런 건 한 번만에 좋아지기도 해도 수술 흉터는 조금 횟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충분한 횟수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댓글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락셀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떠오르는 게 그 바빌론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진짜 완전 전성기 대스타였잖아요. 그러다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캐릭터를 많이 잃고 다른 스타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프락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락셀한테 너무 중요하고 얼마나 네가 멋졌는지 얘기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프락셀에게 프락셀 안녕. 그동안 너의 눈부신 활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피부를 선사해줬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의욕이 과할 때는 조금 정도를 넘어설 때도 있었긴 했잖아. 너도 알고 있지. 이제는 큐어젯과 콜라겐 부스터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줘. 고마워, 사랑해, 안녕.